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2014년 6.4 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서서히 지방정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티타임즈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특집 프로그램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라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 새누리당 출마 예상자 중에 한 분인 최민호 전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세종시민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계산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우리 그동안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어려우시고 괴로웠던 일이 있으셨더라도 이제 한 해 잘 보내시면서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더 큰 행운, 더 큰 행복 그리고 희망이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청장님께서는 2년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러니까 예, 작년에 세종시의 초대 시장으로 출마를 하셨다가 이제 고배를 마셨었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뵀는데 이렇게 세종시장으로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 네, 사실 작년에 제가 세종시장에 출마를 했었죠. 네. 그 당시는 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시절이었는데 제가 청장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이 세종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아마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 재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행정수도로서의 명품 도시를 만든다는 것. 이 프로젝트는 저희 같은 그 공직자 그리고 개발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한테는 정말 가슴 뛰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 당시 청장 시절에 이런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30년을 공직으로 보냈고 그리고 남자로서 이러한 명품 도시를 만드는데 한번 포부를 펼쳐 보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멋진 일이며 그리고 공직자이자 그리고 정말 사나이의 한 사람으로서 해볼 만한 일 아니냐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당시 건설청장 자리를 사직을 하고 시장에 출마했었습니다마는 아깝게도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탓으로 작년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한번 뜻을 품은 것은 한번 패배했다고 해서 접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병가지상사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겸허하게 그리고 더욱더 내실을 다져서 반드시 우리 세종시를 명품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이 공직자의 한 사람 그리고 사나이의 포부를 펼쳐 보이고 싶어서 다시 재도전할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종시 하면 왜 그런지 모르도 모든 분들이 명품 도시라고 조금 전에도 이제 전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명품 도시라는 수식어를 꼭 붙이거든요. 네.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설계에서부터 지금 하나하나 할 때마다도 그렇게 먼 미래를 구상하기 때문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명품 도시로 가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용이한 길은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출마 예상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본 세종시의 문제점이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들 많이들 지적하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째는 역시 이제 수도권 분들을 비롯한 새로 세종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조속하게 그리고 아주 원만하게 이 세종시에 정착을 하는 정주 요건 조성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신도시는 어쨌든 국가 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원지역, 원도심지역이라고 하는 네. 그 원주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고 있는 공허감, 그리고 소외감, 허탈감 같은 것들이 그게 정말 중요한 과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도시 지역과 그리고 이 원주민들 간의 이 개발 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균형 개발의 문제가 두 번째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사람의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도 이 지역에 정착을 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면서 마음 잡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또 원주민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평화롭게 안정되게 사시다가 이주민들이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인구가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혹시 소외되는 건 아닌가, 또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어떤 우려가 갖고 계시는데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문제, 어떤 그 이질감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과제가 지금 세종시가 안고 있는 큰 세 가지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과제를 던지셨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도 구상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뭐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방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그 수도권 내지는 외지에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의 어떤 조기 정착 문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그것은 국가와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에 맡기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이 되어서 시 전체로서의 조화나 시 전체로서의 어떤 통합적인 비전을 거기 투영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지역은 우선 국가기획에서 아마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맡겨보고 두 번째로 우리 그 신도시 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의 지역 개발 격차 문제 이거는 차기 시장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구도심 지역을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뭐 한두 가지 프로젝트로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여러 프로젝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주민 상호 간의 어떤 동화 문제, 통합 문제, 화합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가칭 어떤 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어떤 시민 단체 내지 재단 같은 것을 뭐 설립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우리 뭐 이주해 오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원래 사셨던 원주민 여러분들 간의 화합 문제 그리고 어떤 의식의 고양 문제 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전문적인 또는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 해야 되지 않는가 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도심과 신도심의 개발 격차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대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타 도시에서도 사실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말처럼 용이하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조치원읍과 북부 지역의 그 상대적 노후로 인하고 또 시청의 이전으로 인해서 조치원읍에 계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이건 뭐 구도심 공동화로 이게 세종시가 차라리 안 된 게 낫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뭐 아까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저는 우선 뭐 여러 우리 그 농촌 지역에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에서 우선 가장 조치원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조치원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저는 크게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시청사나 또는 교육청이나 이제 장래에는 법원이나 경찰청까지 전부 다 이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공공시설이 이전했을 때 조치원 지역의 인구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입니다. 그렇죠. 예. 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문제가 우선 당면되어 있는 문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전통 재래시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청사나 인구가 떠나감으로써 당연히 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더더구나 이제 신도시 지역에는 대형마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대형마트가 생기면 전통시장은 더욱더 경쟁력이 약화되어서 전통시장 더욱더 어렵게 된다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조치원 지역에 안고 있는 문제 중에 이 남북으로 이렇게 철도가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망,
도로망이 아직도 굉장히 비좁고 좁습니다. 네. 거기에 주차장도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조치원의 어떤 공동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 그리고 도로와 주차장 확보 문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 이제 그게 그렇게 뭐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최소화한다면 아마 그 조치원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세종시에서 세운 그 광특 사업이 각 부처의 사전 심사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기재부까지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또 출마 예상자 입장에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광특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기회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 이분은 이제 행정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광특 개정이라는 것을 우리 뭐 애독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재원을 기재부가 특별히 그 재원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재원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재원이거든요. 예. 우리 세종시는 아까도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신도심 지역과 구도심 지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광특 개정을 만들어서 이 낙후되어 있는 어떤 구도심 지역을 더 개발하는 재원을 국가가 이번에 특별히 세종시 개정이라는 저금 통장을 만들어준 것이죠. 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금 통장은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예금 돈이 들어오게 해줘야 됩니다. 그 돈은 누가 주느냐? 이제 기재부에서 소위 주는 것인데 기재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그 돈을 주느냐면 바로 낙후된 지역, 격차가 심했던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는 사업을 보고 그 사업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타당한 사업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따른 재원을 그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치원 지역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바로 시청사 이전에 관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 네. 또 조치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사업, 그리고 도로와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재원 사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기재부에 신청을 하면 그것은 당연히 승인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조치원 시청사 문제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연 시청사가 떠나간 뒤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시청사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고 또 현대적이고 신환경적인 그런 랜드마크 빌딩을 만들자. 그래서 서울에서 정부기관은 이전에 오지만 아직 정부기관 이하의 산하기관들, 예를 들어서 협회나 조합이나 뭐 그런 기관들도 어차피 와야 될 그런 기관들인데 그런 와야 될 기관들이 신도심 지역에 가느니 거기 이제 지가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비싸죠. 네. 우리 조치원 지역에 그런 좋은 빌딩을 만든다면 글로 입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도를 하면은 시청사가 떠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시청사 못지않은 그 몇 배의 인구와 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그 전통시장 문제도 전통시장을 대형마케트와 1대1로 맞대결한다면 그건 이겨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나 전통시장, 재래시장 그 말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우리 어떤 그 주민들, 우리 민중들의 향수가 서려 있고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죠. 네. 그렇다면 바로 우리 주민들께서 또는 외지에 사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전통시장이라는 곳에서 느낄 수 있는 향수와 추억을 되살리는 문화 개념을 전통시장에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접목시킴으로써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전통시장에 준다면 대형마트와는 또 다른 경쟁력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조치원 시장에는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대대적으로 확보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전통시장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철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 어떤 도로 문제, 그리고 전선 지중화 문제, 또 우리 세종시 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금남 지역과 전동 지역은 전혀 보급이 안 됐는데 최근에 금남 지역과 전동 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광특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더 촉진시킬 수 있어서 균형 발전을
또는 불균형 격차를 예. 더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떤 사업을 얼마나 더 기재부를 설득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절실한 사업을 발굴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업을 발굴해내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그리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시장이 책임을 지고 그 문제에 앞장을 서서 사업도 개발하고 사업도 인정받고 그리고 재원을 우리 저금통장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소개를 드릴 때 새누리당 출마 예상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거론되는 출마 예상자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시민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이제 선택은 시민들의 권한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자신을 PR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후보자보다 이런 면에서는 내가 더 나으니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시간을 드릴게요. 다른 후보자분들 다 훌륭하시지요. 네. 저보다 더 훌륭한 장점도 많이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우선 저는 공직자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이 지방이장 말단 시군의 과장, 네. 그리고 부군수, 그리고 도회 계장, 과장, 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예.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제 내무부 시절부터 계장, 과장, 국장, 실장, 차관, 급에 이르기까지 네. 제가 모든 행정 어떤 계층의 모든 계급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흔치 않은 건데. 그거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없다고 예. 생각하고 있고요. 예. 동시에 제가 국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제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고요. 아, 네. 그리고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에도 든든한 인맥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제가 중앙부처에 있을 적에는 바로 대전 충남 공무원 향후회장을 제가 한 15년을 했습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잘 없죠. 네. 그렇다면 다른 분들도 훌륭한 장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제 나름대로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 다양한 인맥, 중앙과 지방을 통한 다양한 인맥, 또 해외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의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단에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가지 공부나 수학을 통해서 쌓은 그런 경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지역 공무원으로서 제 생애를 다 보냈는데 저는 와서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세종시의 가장 시골 지역에 기와집을 하나 사서 네.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애정과 열정 그리고 해외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활용하는 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못지않다, 뛰어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의 큰 장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점이 바로 세종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되셨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명품 도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 고향이고 또 내가 애정을 갖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시장이 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세종시에서 하시고 싶은 일은 뭐가 될까요? 역시 병원에 많은 환자가 올 때 의사로서 가장 먼저 손봐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위급한 환자죠. 그거는 응급치료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문제도 있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주하는 우리 주민들의 문제, 생활 불편 문제도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 문제도 해결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 번 반복이 되지만 조치원을 비롯한 우리 구 연기 지역 또 부강 장군면에 있던 그런 분들의 어떤 낙후에 따른 우려 그걸 해소해야 될 문제가 또 함께 있지요. 그리고 아까 주민 간의 이질 문제 있습니다만은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새로운 건설 지역에 이주하시는 분들은 행복청과 긴밀하게 우리가 유대를 갖고 협조를 하셔서
그분들의 문제를 일단은 그 국가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제가 가교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네. 제가 직접 손을 쓰고 정말 의사라면 손봐야 될 가장 응급 환자는 이 조치원 지역을 비롯한 구도심 지역의 네. 어떤 개발 격차 문제, 재활성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조치원 재창조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렸던 것은 옛날에 1931년에 조치원이 의비됐을 때는 전국에서도 가장 굴지에 속하는 그런 도심 지역이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낙후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다시 그 조치원의 영광이라고 그럴까? 그런 번영을 재창조하는, 재부활시키고 저는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도 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네. 그런 재창조 계획을 세워서 조치원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에 제일 먼저 제가 손을 쓰고자 합니다. 네. 동시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 또 의식을 갖는 그런 의식 교육도 동시에 저는 넓게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명품 도시 세종시가 되려면 또 명품 시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의식도 이제 세종시가 되고 1년이 넘고 2년여가 가까우면서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또 시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이 탄생되리라고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저를 찍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좋겠습니다. 저는 그 여기 지역에서 지금 뿌리를 받고 쭉 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굉장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연기군의 군민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툴툴 털고 우리는 옛날 연기군민이 아니다. 이제는 서울시에 버금가는 뭐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시민이다. 라는 의식과 그런 자부심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자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반갑고 그리고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의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저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찍어주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종시가 이제는 준행정수도에 버금가는 그런 광역시가 된다고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경험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시민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살펴보시고 과연 세종시를 발전시킬 사람이 누군가라는 그런 냉정한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저를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저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시민으로서의 성숙된 의식을 급작스럽게 또 급속하게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걸 보고 정말 큰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최민호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 이제 6개월 후면 새로운 세종시장이 탄생됩니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새누리당 출마 예상자 중에 한 분인 최민호 전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